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의 지구를 찾아서 1부에 이어서 이렇게 2부 토크쇼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의를 정돈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도 온라인 화면이 잘 보이는지 한 번씩 더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본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대면으로 국립대구과학관 사이언 트리홀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현장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계 우주주간 연계 비대면 과학문화행사 2부 제2의 지구를 찾아서 강연과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박사님 두 분의 강연이 시작이 되고 강연 후에는 제2의 지구를 찾아서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온라인 댓글과 그리고 줌 프로그램을 확인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마지막에는 사전에 진행했던 나만의 우주선 뽐내기 이벤트 행사의 수상작 작품들의 발표회도 진행이 되니까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참여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강연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명현 박사님의 강연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명현 박사님은 네덜란드 흐로닝엄 대학교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현재 과학책방 갈다의 대표로 재직 중이시고 메티 인터내셔널 자문위원과 그리고 세티 코리아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TVN 책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SBS 최강 일구실 그리고 JTBC 차이나는 클래스 등 TV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서 우주과학의 흥미로움을 널리 알려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멋진 분을 모시고 재미있는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이명현 박사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현장에서도 몇 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제2의 지구를 찾아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강연을 한 다음에 해도현 박사님 나오셔서 진짜 제2의 지구를 찾는 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제2의 지구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지구를 떠나는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그 화면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는데 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비행기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비행기일까요? 진짜 비행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다른 거예요. 네,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게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 그림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 비행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행기가 아니고 우주선이에요. 그러면 우주선하고 비행기의 차이가 뭘까요? 네,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 그 어린이 한 분이 굉장히 정확히 말씀을 주셨어요. 온라인 보고 계신 분들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답니다. 이 우주선은 우주 밖으로 나간대요. 그 비행기는 지구 안에서 제트기나 프로펠러 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도록 할게요. 우주선하고 그 로켓이라 그러죠. 그거랑 비행기가 지금 학생이 말한 것처럼 달라요. 다른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는 지구 안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지구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기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것을 비행기라 그래요. 그래서 비행기는 공기가 없는 곳에서는 못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에 가면 어떨까요? 달에서 비행기가 막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못 날아다니겠죠. 왜냐하면 공기가 없으니까. 그럼 로켓은 공기가 없어도 날아다닐까요? 우주선은? 네, 그렇죠. 왜냐하면 로켓은 공기를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막 그 밑에 이렇게 그 연료 같은 게 있어서 걔를 떼가지고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켓 발사할 때 보면 뭐 여기 막 세워놓은 이런 것들이 막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로켓은 공기와 상관없이 날아다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비행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사실은 뭐 비행기의 역할도 좀 하는 것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주선이에요. 그 말은 이게 공기가 없는 곳에서도 날아가는 엔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 창문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로켓이냐면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로켓인데 우주 비행사가 직업인 사람들 말고요. 일반인들,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일반인들을 태우고 우주로 갔다 온 첫 번째 민간 우주 여행을 실현한 우주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데 6명을 태우고 가요. 사람 6명을 태우고 우주로 날아갔다 오고 우주 비행사가 2명이 탑니다. 그래서 그렇게 날아간 로켓인데 이렇게 민간인들의 일반 사람들을 데리고 우주 여행을 시작한 게 놀랍게도 지난 7월 달이에요. 2021년 7월 달. 그전에는 그러면 민간인들, 일반인들 데리고 간 우주여행이 있었냐면 없었어요. 놀랍죠? 우주 막 시대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요 기억해 두세요. 제가 화면을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네, 날아갈 때 이렇게 됐어요. 요 가운데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우주선이에요. 근데 얘는 약간 비행기 역할도 해요, 나중에. 그런데 여기 옆에 길쭉하게 2개가 있는 게 있잖아요. 얘가 진짜 비행기예요. 그래서 비행기에 싣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발사를 해요. 그러면 왜 처음부터 지구 표면에서부터 발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비행기에다 우주선 싣고 높이 올라가서 발사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 또 정답이 나왔어요. 연료를 아끼려고. 높이 올라가면 지구 표면에서보다 이 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위에서는 연료가 조금 덜 들어도 그걸 갖고 발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달에 이게 발사가 되어 성공했는데 그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6명 탄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렇게 6명, 이분들이 타고 간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상 제일 처음으로 일반인들의 우주 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겠죠. 근데 여기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분 계시죠? 이분이 아까 그 우주선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 회사 이름이 버진 갤럭틱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회사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여기 아마 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어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우주 여행을 가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주선을 만드는 버진 갤럭시라는 회사를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우주에 나가는 그런 우주선을 발사를 했는데 자기가 직접 타고 갔어요. 딴 사람들 데리고. 나이가 무려 75세예요. 엄청 나이가 많죠.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이제 익숙하죠? 이렇게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딱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서 요 로켓이 막 발사해서 로켓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다가 얘가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냐면 우주 공간에 올라가서 지구 표면에서 86km까지 올라갔어요. 높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갔다가 왔어요. 오고 그쯤 올라가게 되니까 이 중력이 약해져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있죠. 저 우주선 속에서. 그래서 이런 걸 거치고 돌아올 때는 아까 그 우주선이 이렇게 활주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올해 2021년 7월 달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민간인들의 우주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의 우주 여행을 많이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 우주 여행을 갔다 오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발해서 다 하고 오는 데까지. 10분? 하루는 걸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루 걸렸을까요? 그러고 어떤 친구는 10분 그래요. 10분은 더 걸릴 것 같다고 또 어떤 분 그러시는데 90분이 걸렸어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올라가서 아까 이거 보셨죠? 막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거를 몇 분 동안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까지 돌아오는데 90분이 걸렸어요. 85km 올라갔어요. 옆으로 가기는 쉬워요. 여기서 대구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가는데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금방 가잖아요. 옆으로 가기는 쉬워요. 근데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왜 올라가기 힘들까요? 네, 지구에 중력이 있어요.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얘가 질량을 가지고 중력이 커서 이 지구 중력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옆으로 가기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만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회사가 있어요. 아까는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그 어릴 때부터 우주여행을 꿈꾸던 그런 회장님이 버진 갤럭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비행기처럼 날아가서 쏘는 로켓을 타고 86km 상공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우주여행을 한 기록을 했어요. 첫 번째 기록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기록도 지난 7월 달에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모양이 보시니까 보통 로켓 발사하는 거랑 좀 비슷하죠. 여기는 회사 이름이 블루 오리진이에요. 회사 이름이 저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는 회사가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죠. 지금 인터넷으로 책 파는 회사인데 거기 아마존을 만든 그 회장님도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도 저랑 나이가 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그분도 어릴 때부터 우주에 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물리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물리학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 공부는 자기 친구들한테 밀어주고 자기는 우주로 가는 꿈을 이루어야겠다 이래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만든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 이름이 블루 오리진이에요. 그래서 이 블루 오리진 요 밑에는 로켓 엔진 이런 거고요. 요 위에 요 캡슐 이렇게 되는데 요 구멍 뚫려 있죠. 요 창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도 발사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우주선이 발사가 되어요. 그러면 막 발사가 되잖아요. 그럼 조금 올라가서 위에 캡슐이 딱 분리가 되고 밑에 이렇게 연료 쓰고 엔진 했던 거는 자기가 혼자서 지구로 똘똘똘 돌아와서 착륙을 해서 얘를 재활용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요즘에는 로켓을 한 번 쓰고 옛날에는 이걸 다 버렸어요. 쏘기만 하면 위에 거만 놔두고 얘네들을 다 그냥 버렸어요. 네, 지금 또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요즘에는 로켓을 쏘면 예전에는 다 버리니까 어떻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게 들겠죠. 근데 저거를 재활용해가지고 여러 번 써요. 그러면 돈이 싸지겠죠.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로켓을 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요 위에 캡슐, 얘가 우주 공간에 갔다가 얘는 낙하산을 펴고 땅으로 떨어져요. 근데 요 캡슐에는 4명이 타고 있어요. 아까 그 버진 갤럭틱의 우주선에는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6명이 탔죠. 그리고 우주 비행사가 2명이 타요. 그 우주 비행사가 조정을 해서 막 올라갔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루 오리진의 요 캡슐은 4명이 타고 있어요. 근데 4명 다 직업으로서의 우주 비행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하면요. 지구에서 이렇게 멀리 원격 조정을 해요. 그렇게 하고 거기 탄 사람들이 여러분들 게임하듯이 막 스크린을 터치를 해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조정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있고, 네, 막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던 로켓의 모양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낙하산을 이렇게 피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딱. 이 두 가지를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나죠. 첫 번째 차이는 하나는 비행기에 싣고 올라가서 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올라간 거는 우주 비행사가 조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로켓 쏘듯이 쐈어요. 그리고 위에는 캡슐에 4명이 탔는데 여기는 조종사가 없어요. 자동이다. 그런데 거기는 90분 걸렸죠? 여기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번 갔다 오는데. 90분보다 적게 걸렸을까요? 여기도 모양을 좀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4명이 탔어요. 요 분이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아마존의 회장이고 아까 블루 오리진 회사의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릴 때 다 우주에 갈 땐 꿈을 꿨는데 그래서 자기가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드디어 자기가 직접 갔어요. 직접 탄 이유가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자기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자기네가 만든 우주선이잖아요. 이게 안전한지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안전하다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요 4명이 되게 재밌어요. 탄 사람들이. 요 옆에 모자 쓴 분이 요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의 친동생이래요. 그래서 형님이 되게 의리가 있었나 봐요. 자기 동생을 태우고 갔어요. 동생을 태우고 갔고 그다음에 요 분이 굉장히 특이한데 여기 있는 분은 되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예요. 82살. 엄청 많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주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구에 있는 사람의 수? 78억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 중에서 우주에 갔다 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우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우주 갔다 온 사람들을. 78억 인구 중에 550명 정도밖에 없대요. 엄청 적죠? 550명, 78억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우주인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이소연 박사님.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중에 우주인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이로 치면 이분이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미국에서 우주 비행사로 뽑혔던 분이래요. 훈련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우주에는 못 갔어요. 근데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어요. 우주 비행사를 많이 뽑아놓고 여성분들도 많이 뽑았거든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남자들을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우주 비행사를 뽑혔고 열심히 훈련을 했는데 못 갔어요. 그래서 이 제프 베이조스 그 회장님이 이 여성 비행사 분을 찾아가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드리겠다 그래서 여기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주 비행사 중에서 최고령, 제일 나이가 많은 우주 비행사로 등극을 했어요. 기록을 세운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이에요. 18살. 그래서 이분은 어떤 기록을 세웠겠습니까? 네,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최고령 우주인과 최연소 우주인 기록을 세웠죠. 근데 이분은 18살인데 어떻게 저기 탔지? 여기에 탑승하는 거를 아까 제가 일반 민간의 우주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상업이란 말을 뺐어요. 민간 상업 우주 여행. 그 말은 뭐냐면 돈을 받고 사람들을 태우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돈을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 타는 사람들의 그 한 자리를 초청했잖아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돈을 받겠다고 해서 경매를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굉장히 돈이 많은 그 어떤 사업가가 여기에 이제 당첨이 됐죠. 돈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놀랄 거예요. 너무 많이 냈어요.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350억 원 정도 낸 것으로. 너무 많이 냈죠, 그죠? 350억 원 정도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정작 자기가 이것을 티켓을 샀잖아요.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가게 되어서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상 아빠 찬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최연소 그걸 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4명이 갔습니다. 이분이 이제 예전에 아까 지금 82세가 된 그분의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젊었을 때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던 꿈을 드디어 이루었죠. 그래서 550명인 우주인에 이제 등록이 되었죠. 참고로 이소연 박사님은 475번이에요. 475번째 우주에 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요 분이 리차드 브랜슨 아까 버진 갤럭틱이고 요 분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인데 이번에 이 제프 베이조스 회장의 그 비행기는 105m 정도가 105km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아까는 86km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이 있을 거예요. 우주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얼마나 높이 올라갔다 와야지 우주에 갔다 왔다가 쳐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준이 되게 애매할 것 같지 않으세요? 달에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폴로 11호 이런 거 타고 갔던 닐 암스트롱. 이런 분들은 우주에 갔다 왔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해 줄 수 있나요?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 안에 있나요? 지구 밖에 있나요? 지구 안에 있는 거 확실해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지구 막 땅 속에 파고들어서 그 안에 있어요? 지구 표면에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 바깥을 우주라고 치면 이게 되게 말이 말장난 같지만 지구 표면에 있으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다 우주에 있는 거 아닐까요? 네. 지구 표면은 좀 뭐하니까 대기권 바깥에 있다. 그런데 대기권이라는 것도 엄청 단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100km 유럽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100km를 갔다 오면 우주에 갔다 왔다고 쳐주자. 근데 미국은 킬로미터, 미터 이런 걸 안 쓰거든요. 마일이라는 단위를 써요. 그래서 50마일
근데 1km가 대략적으로 1.6km, 1마일이 1.6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마일을 기준으로 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계산해 보면 80km. 그래서 아까 그 버진 갤럭틱의 로켓이 86km 올라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0km를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 국적의 그 로켓을 타고 갔다 와서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우주에 갔다 왔다고 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 로켓을 타고 가면 100km 올라갔다 와야지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지금 이 100km를 카르만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100km를 갔다 오면 우주인으로 쳐주자, 이런 이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한 550명쯤 우주인이 있다 그랬는데, 지난 7월 달에 두 군데서 우주인을 보냈는데 4명, 6명을 보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우주인이 갑자기 10명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아마존에서 보낸 블루 오리진에서 갔던 그거는 아까 처음에 버진 갤럭틱 90분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로켓을 쏘니까 더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100km 넘게 올라갔다 오는데 15분인가?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근데 15분, 20분 가려고 350억 원을 냈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싸지겠죠? 그럼 아까 버진 갤럭틱 그 8명 탄 거는 그 비행사 2명이랑 승객 6명 타고 50분짜리 여행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거의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돈을 미리 냈어요. 내가 가겠다 그러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비싸요. 얼마나 비쌀까요? 그거는 20만 달러, 미국 돈으로. 우리나라도 2억 5천만 원. 엄청 비싸죠, 그것도. 90분 병원 갔다 오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갔다 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 자주 못 가고 있는데, 미국으로도 이제 여행을 가거나 이러잖아요. 유럽으로 가거나. 그렇게 가는 비행기 값에 그 중에 뭐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조금 비싼. 그 정도면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부터 저기로 뭐 나는 신혼여행을 가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의 중요한 것은 지난 2021년 7월 달에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꿈을 꾸고 있던 민간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이 시작되었다. 물론 여러분이나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꿈 같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올해 벌써 지금 했잖아요.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또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받고 저걸 하겠다고 벌써 선언을 해서 몇 번 더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가격은 점점 싸질 것이고 기회가 올 것이에요. 그래서 저런 우주의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꿈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주 비행사가 되지 않더라도 우주여행을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시작되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이런 우주 여행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아직 등장을 안 하고 있어요. 누구죠? 일론 머스크.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우주 탐사, 뭐 우주선 이런 이야기 하면 맨날 일론 머스크 얘기가 맨날 나왔어요. 최근에. 그런데 제가 리차드 브랜슨이라고 하는 사람,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이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일론 머스크보다는 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금 민간에서의 상업적인 우주여행의 1호와 2호를 빼앗겼지만 이 사람이 지난 9월 달에, 이제 얼마 안 됐죠. 2021년 9월 달에 지금까지 두 사람이 86km, 105km를 갔다 온 거를 넘어서는 더 본격적인 우주 여행의 시대를 열었어요. 이분은 자기가 만든, 이분도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국제 우주 정거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표면에서 한 400km 정도에 떠 있는 국제 우주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미 미국의 나사가 미국의 공식적인 우주 탐사를 하는 기관이거든요. 거기에 계약을 해서 이분은 그냥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분이 자기가 만든 이렇게 생긴 우주선을 가지고 우주 비행사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과학자들을 보내고 데리고 하는 것들을 이미 성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민간의 상업적인 돈을 받고 하는 우주여행을 지난 9월 달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다가 이런 장치를 만들었어요. 뚜껑을 딱 벗기면 이렇게 유리가 있어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발사를 했습니다. 9월 달에. 이것도 로켓처럼 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날아가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여기도 4명이 타고 있어요. 여기 뭐 다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간호사였는데 아주 큰 병을 앓아서 아팠다가 다시 복귀한 분이고 뭐 이런 분들인데 요 사람이 요 우주선 티켓을 샀어요. 이 사람도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 사람의 모든 사람의 티켓을 다 샀어요. 이것도 안 알려져 있는데 액수를 들으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2,500억 원. 지금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저도 좀 답답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아직 아니구나.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 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점점 쌓일 건데 이거는 특별히 또 좀 다른 게 있어요. 아까는 90분 동안 갔다 오고 15분 동안 20분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3일 동안. 그리고 높이 올라간 것도 국제우주정거장이 400km인데요. 얘는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520km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00km쯤 갔던 거를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구를 15바퀴인가를 돌았대요. 3일 동안. 그래서 저 속에서 이 사람들이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구를 15바퀴 이렇게 도니까 3일이지만 해가 지구 뜨는 거를 여러 번 봤겠죠. 그리고 높이 올라가니까 어떻겠어요? 낮게 있을 때보다 지구를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국제우주정거장이 400km 정도 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한 대륙 정도, 미국 대륙, 아시아 대륙 요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니까 조금 더 보이겠죠. 아까 100km 근처 갔던 사람들은 한 나라, 조금 큰 나라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동그란 지구를 온전히 보려고 그러면 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동그란 지구를 보려고 그러면 뭐 달로 가는 그 정도 좀 가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가 한 이 우주 여행은 훨씬 더 본격적이겠죠. 그래서 지금 벌써 우리는 요 100km 근처를 짧게 갔다 오는 우주 여행의 옵션과 이 높이 올라가서 몇 바퀴를 도는 우주 여행의 옵션까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뭐가 제일 멋있었냐 그랬더니 이렇게 도니까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거를 훨씬 더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겪었겠죠. 그걸 보는 게 너무 멋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3일 동안 뭐였겠어요? 제일 힘든 거. 밥 먹는 거. 근데 밥 먹는 거는 사실 뭐 좀 초보자면 먹을 수 있잖아요. 잠자는 것도 불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었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무중력? 무중력도는 이렇게 벨트를 메고 있을 수 있거든요. 들으시면 아하 그러실 거예요. 화장실. 네, 화장실 가는 게 제일 어려웠대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지구 근처에 이렇게 도는 거 얘기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우주정거장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400km 이렇게 국제우주정거장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러시아, 일본 이런 여러 나라가 참여를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금은 우주 비행사들이 가거나 과학자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가서 연구를 하거나 뭐 실험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더 이거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몇 나라들이 더 이상 참여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 아까 리차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이렇게 민간에서 우주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팔아라. 그래서 뭐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우주 호텔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우주여행을 가서 거기서 호텔이 되면 생활을 하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민간에서의 우주여행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구 근처였는데 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내리는 장면인데 뭐 이렇게 세 사람이 갔었어요. 그런데 1969년 7월 20일 날 이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이 달에 처음 갔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으로 사람이 달에 갔던 게 1972년,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1972년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1972년 12월 이후로 달에 갔던 사람이 있느냐 하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2024년에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해서 여성들로만 우주 비행사를 꾸려가지고 달에다 사람을 보내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기로 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람을 보내는 그런 계획이 다시 있는데, 여기서 저는 오늘 얘기할 거는 민간에서 일어나는 우주 여행 얘기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우주 여행, 특히 이제 달에 보내는 여행도 시작이 되었어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시는 분이 일본 사람인데요.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만드는 우주선을 가지고 달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지정하는 어떤 사람 두 사람을 태우고 우주 비행사 2명이 가고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에 태워서 달에 갔다 오겠다 하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 사람은 계약을 했어요. 언제 가느냐 하면 2023년에 갑니다.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로켓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3일 동안 가요, 달까지. 그리고 착륙은 안 합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달 주위를 하루 정도 돌면서 놀다가 3일 동안 돌아오는 일주일짜리 여행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이런 스타쉽이라고 하는 그런 로켓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가겠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계획이에요. 아까 그 가까운 곳에 올라갔던 것들은 실현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달로 가는 상업적인 여행은 실현되지 않고 기획 단계지만 이게 중요해요. 계약을 맺었잖아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금도 받았고 로켓도 만들고 계약을 이행해야 되잖아요. 아마 2023년에 못 갈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사정상. 하지만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달로 가는 건데, 그러면 또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이분 제프 베이조스 회장이 나도 달에 갈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리차드 브랜슨 회장도 선언을 했고요. 이분들보다 먼저 달에 가겠다 선언했던 회사도 있어요. 문 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은 굉장히 그 앞서가고 있는 큰 회사들만 얘기했지만 여러 다른 작은 회사들도 우주 여행에 뛰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민간인들의 상업적인 우주 여행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게 화성이고요. 화성에 착륙해서 있는 여러 탐사선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화성 탐사선들이 갔습니다. 근데 많은 탐사선들이 실패를 했어요. 이게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한 것들인데, 왜 그럼 화성에 자꾸 가려고 그러냐 하면, 화성은 지구에 비해서 크기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대기가 있어요. 공기가 있어요. 지구보다는 굉장히 옅은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옅은 공기가 있는데, 물론 그 여기는 우리 지구와 조금 다르게 산소가 많지 않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서 우리가 우주복 없이 거기에 가게 되면 질식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하지만 공기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갔던 퍼서비어런스라고 미국 탐사선이 가 있는데, 얘가 실험을 했는데 화성의 공기를 모아서 산소만 쏙 빼내고 나머지 공기를 돌려보내는 그런 실험을 해서 성공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화성에 갔을 때 산소를 많이 우리가 다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고무적이고, 화성은 또 계절의 변화도 있고 이래서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탐사선을 보내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오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은 되게 지구랑 비슷해요. 지금 보세요. 요게 지구고 요게 화성인데 강바닥에 있는 자갈같이 보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거를 화성이고 지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보여드렸으면 어딘지 구분하시지 못할 거예요. 화성에는 그래서 지금 뭐 강이나 바다가 막 흘러다니진 않지만 예전에 물이 흘렀던 흔적도 있고요.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땅 속에는 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이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을 태우고 가는 거. 우리가 만든 인류가 갔던 다른 천체는 달이 유일해요. 달까지밖에 못 가봤어요, 사람은. 화성에는 사람이 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왜 못 가느냐 하면 제가 언뜻 아까 얘기하면서 달까지 가는데 3일 정도 걸리고요. 아폴로 11호 그런 기준으로 하루 정도 있고 3일 정도 와서 일주일짜리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왔어요. 근데 화성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1년에 한 바퀴 돌거든요. 근데 화성은 대략 2년에 한 바퀴를 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화성은 대략 반 바퀴를 돌아서 한 2년 2개월마다 지구랑 화성이 제일 가까워져요.
그럴 때를 우리가 화성의 대접근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까울 때 우주선을 보내야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2년 2개월마다 다가오는 화성 대접근 때 우주선을 보내면 빨리 가겠죠. 근데 그 빨리 가는 게 빨리 가봤자 6, 7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또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있고 돌아와야 되니까 총 500일이 넘게 걸려요. 화성에 갔다 오면. 그래서 화성에 500일이 넘게 걸린다는 얘기는 사람을 보내면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갔다가 그러면 생각해 보면 먹을 것도 해결해야 되고 산소도 충분해야 되고 뭐 그런 고립된 곳에서 사는 것도 해결해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나사는 이런 지금 보시는 게 미국 나사의 계획서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막 세웠어요. 세워서 언제 가겠다는 거냐면 2030년대 후반, 그러니까 대충 2040년쯤이 되면 화성에 과학자 6명을 보내겠다. 이게 지금 미국 나사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로켓도 만들고 보내면 이런 모양의 탐사선들을 모이고 뭐 돌아다니는 차도 보내고 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미국 나사에서 계획을 차곡차곡 세우고 있어요. 근데 아직 실현되지 못한 이유 중에는 딱 한 가지.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99.9999%가 되어야 보내는데 아직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먹고 있는 음식들인데요. 이런 것만 먹고 화성까지 갈 수는 없죠.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야채를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일부. 한 10개가 넘는 야채를 키우고 있는데 그중에서 적상추, 빨간 상추를 성공했고요. 무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우주인들이 상추와 무를 재배해서 먹고 있고요. 나머지를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배를 했다가 화성으로 가져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화성에 가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먹을 거다 그러고 있죠. 감자 기억하시죠? 마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러니까 감자. 그래서 이 감자도 지구에 있는 저런 땅에다가 화성과 비슷한 곳에서 감자를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어요. 저게 성공하면 가져가서 화성에서 키우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있는 집을 지어서 이런 곳에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고립된 곳에 생활하는 걸 하고 있어요. 이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지은 건데요. 여기도 이렇게 집을 지은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화성에 가기 위한 실험들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하와이의 꼭대기에도 이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람을 못 보내는 이유는 안전하게 살아서 가서 살아서 돌아오는 것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012년에 말스1이라는 회사가 차려졌는데요. 네덜란드의 청년 2명이 세운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미국 나사가 2040년쯤 사람을 화성에 보내겠다는데 이 회사는 2020년대 말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선언했어요. 두 가지 조건을 했어요. 한 가지는 기존에 화성 탐사선 보냈던 기술을 조금 개량해서 가겠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가서 돌아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훨씬 쉬워지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가서 안 올 테니까 돈은 자기네가 다 될 테니까 가서 안 올 사람들을 모집을 했더니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막 오디션을 봐서 지금 100명을 뽑았어요. 남자 50명, 여자 50명. 그래서 그중에서 20명을 뽑아서 보내겠다는 계획을 막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뭐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니까 파산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꿈 같은 이야기로 끝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도 화성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2020년대 말에 미국 나사부터 먼저 갈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일 앞서가고 있는 민간 우주여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도 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계획을 볼게요. 2020년에 얘기한 건데 한 4년 후에 그러니까 한 2023년쯤에 화성으로 무인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6년쯤에 사람을 태우고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거기에 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안 오겠다. 이렇게 꿈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하나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게 자기가 타던 전기 자동차인데요. 이 전기 자동차에다가 인형을 태웠어요. 우주복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얘를 2018년에 화성으로 발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진짜 사진이에요.
셀카로 찍은 거예요. 이 지구도 진짜 지구 모습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교한 로켓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선이 아니기 때문에 화성까지 날아갔어요. 실제로. 날아가서 우주 어딘가를 막 떠들겠죠, 지금은.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2018년에 자기가 화성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해프닝을 일으켰죠. 그리고는 자기가 스타쉽이라고 하는 우주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제 우주 대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발표하는 장면인데, 여기 요분이 일론 머스크고, 여기 지금 로켓도 있고, 이게 화성 기지예요. 화성 도시. 저런 걸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우주선에다가 사람들을 막 싣고 가서 몇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킨 다음에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발표해서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 등장합니다. 이 두 분도 나도 화성으로 갈래. 그래서 지금은 일론 머스크, 베이조스, 브랜슨 이 사람 세 사람이 가까운 지구 궤도에서의 우주여행, 그다음에 달로 가는 우주여행, 화성으로 가는 우주여행에 민간에서 3파전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서 서비스도 좋아질 테고, 가격도 떨어질 테고, 안정성도 좋아질 테고, 그래서 당분간 지금은 화성으로 가거나 달에 가는 것들이 요원한 이야기지만, 이 가까운 궤도까지 가는 것만 실현되었지만, 이렇게 차곡차곡 되어서 지금 2030년, 2040년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들이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석유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아부다비, 거기 그런 데 보시면 굉장히 정말 SF에 나오는 그런 도시 같아요. 그런 걸 짓고 사는 나라인데, 두바이 이런 데들. 근데 이 나라에서 한 2017년 무렵부터 이 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자기네가 우주 개발 국가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 이소연 박사 같은 우주인을 배출하는 거라서 드디어 국제 우주공간에 갔다 오면서 우주인을 배출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젝트가 화성으로 작년에 7월 달에 아말이라고 하는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화성 탐사선을 보내서 이게 지난 2월 달 도착을 해서 지금 화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요. 100년 후에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우주인 배출했죠. 화성으로 탐사선 보냈죠. 이제 소행성으로 탐사선 보낸다 그래요. 그런 걸 차곡차곡 한 다음에 100년 후에 이들이 갖고 있는 목표가 뭐냐면 아랍에미레이트 국민 60만 명을 화성으로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사는 거예요. 꿈 같은 이야기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실현되지 않거나 지금 막 실현되고 있는 우주 여행에 대한, 특히 민간에서의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먼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주인이 되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